어제 대선 후보 4인방의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탐색전을 벌였다는 평가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사드 등을 놓고 강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을 박준호 마커가 주민해봤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네, 8, 90년대를 풍미했던 CM송 중 하나죠. 그 어느 후크송 못지않게 중독성 있는 멜로디 덕분일까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달팽이관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인간 탑볼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하지만 전 참고로 MZ세대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껌이라면 역시 땡땡껌, 토론이면 역시 박마커죠. 간만에 토론 읽어준 남자, 토일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사자 토론 하이라이트만 쏙쏙 뽑아서 재미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 바로 출발합니다. 저 심상정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다. 어제 토론에 결정적 한 방은 없는 탐색전 느낌이었는데요. 특히 가족 리스크 등 네거티브 공방은 모두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못한 아쉬움을 풀기라도 하듯이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했는데요. 토일남이 뽑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 대장동 공방입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 시장으로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하신 거는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저지를 했다 하더라도 100% 공공개발을 못한 점,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다시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부동산이 제시되자 윤 후보가 곧바로 이 후보를 지목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장 제껴놓고 만든 겁니까? 그래서 기소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이게 너무 사업의 위험성이 많아서 3억 5천밖에 리스크는 없지만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후보는 주제를 돌리며 반격을 시도했는데요. 윤 후보도 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보님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국민의힘은 왜 업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고 LH 보기 싫을까? 왜 관계자가 전부 국민의힘밖에 없을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시는지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공방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사드 공방입니다.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대중국 산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사드를 추가 배치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무역 25%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연간 50조 원 이상 발생합니다. 저는 정치가 민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의 유용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둘의 논쟁을 지켜보던 심상정 후보, 이 후보의 편을 들고 나섰는데요. 윤 후보는 평소 UFC를 즐겨보나 봅니다. 격투기에 비해 다시 한번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군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안보 퍼플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가 다양한 방향. 사드는 이제 고고도니까 네. 저희가 다층적인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다음에 측면 공격 이런 다양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 당연하죠. 문득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를 연상케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세 번째 하이라이트, 장학 퀴즈입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예. 62.6점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에게 주택 청약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인데요. 안 후보 토론 전에 홍준표 의원에게 비밀 과외를 받았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작게 501호 아시죠? 네.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호 아시냐고 했잖아요. 여러분, 네. 남북 전력 지수라는 거 아시죠? 전력 지수요. 예.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어떤 건지. 이게 재래식 군사력 지수로 보면 남이 100이라면 북은 한 97 정도 됩니다. 네네. 이 후보, 안 후보의 장학 퀴즈 공격을 눈여겨봤나 봅니다. 곧바로 벤치마킹에 들어갔습니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EU 텍소노미는 녹색 분류 체계를 말하는데 네.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고요. 네, 이게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 100%. 재생에너지. 네, R200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자칫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R200은 리뉴어블 100이라는 뜻이죠. 네, 기업이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뜻을 몰랐던 윤 후보, 이 후보에게 되물어봤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여론이 갈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리백이 뭐냐, 진로이즈백은 알아도 아리백은 모른다, 처음 듣는다 등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이 보였고요. 일부 네티즌은 아리백도 모르는 게 대통령 후보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것도 모르냐는 냉소적인 반응과 너무 어려운 용어를 물어봤다는 윤 후보 동정론으로 평가가 나뉜 건데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학 퀴즈가 과했다면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의 한 장면을 캡처한 짤이 돌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어렵게 뭐 잘난 척하듯이 쓰는 걸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야 있어 보이고. 그렇게 어렵게 쓰는 사람은 남을 설득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개혁과 미투입니다. 윤 후보께서 최근에 관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가 양강 후보 중심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두 후보의 발언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그 와중에 간간히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안 후보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 연금개혁이죠. 안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도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월급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국민연금을 위해서 내야만 됩니다. 세금은 별도로입니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한다라는 점을 동의하고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를 저희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러면 싶은데.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심상정 후보도 페미니스트 후보로서 특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옹호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폭로된 녹취록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간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심 후보는 이 사안을 두고 윤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결국 윤 후보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이 이제 녹취록 공개로 2차 가해 등 이렇게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김지은 씨한테 이 자리를 들어서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선 후보 4인의 첫 토론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주요 장면이나 토론 이후 각 당의 반응은 들어가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정면 충돌, 안철수, 심상정은 존재감 부각 안간 힘.